반갑습니다. 정대원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조직관리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목표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PPT에 나와 있는 우리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것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자원의 사용 정도, 목표의 달성 정도와 서로 다르죠. 그리고 지향점을 보시면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 즉 우리 투입 대비 산출을 최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렇지만 또 하나는 최대한의 목표 달성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목표 달성을 하면서도 투입 자본은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 효과라고 하는 용어로서 경영학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하면 우리가 가정도 하나의 작은 조직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큰 조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조직의 요건 하면은 효율성과 더불어서 효과성, 즉 목표 달성도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을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 경영의 목표를 다루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야겠죠. 따라서 그러한 이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여러 나라들이 있죠. 아주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게 될 것인데요. 그럼 과연 이러한 것이 국가의 책임일까? 또는 기업의 책임일까? 혹은 근본적인 개인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삶이 함께, 즉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할 건데요. 어쨌든 경영의 종국적인 목적은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즉 공동체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 기업의 어떠한 경영 활동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스티브 잡스의 그 철학, 경영 철학 어느 곳에도 최대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경영의 목표는 지향하고 있지 않다. 스티브 잡스의 그 좌우명이요, 우주를 놀라게 하자입니다. 위대한 제품을 만드는데 결국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스티브 잡스는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자신의 철학을 생활로 꽃피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적인 인간이에요. 즉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제품, 즉 우주가 놀랄만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결국 수입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개념이었거든요. 어쨌든 기업은 국가사회 전체를 위하는 존재이어야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창출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계소득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총 소득 중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가계소득 비중은 가장 급격하게 하락한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이에요. 기업은 사실은 굉장히 풍요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익을 이 이익여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기업이 번 돈은 고스란히 기업에만 남아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개인의 삶의 어떤 풍요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 따라서 이 인간 삶의 풍요로움과 공동체의 어떤 안녕에 기여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기업에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면접을 볼 때에 경영의 목표가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익 창출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만점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경영의 목표, 기업의 목표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최대 이익 창출 또는 지속적 이익 창출.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최대 이익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민의 공동체의 어떤 그 삶의 풍요로움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등장 부분에 기술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업들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주요 목적을 지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기존 비즈니스 및 운영의 효율화 및 고도화라고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즉, 조직 관리 측면에서 이 경영의 효율, 효과성을 지향하면서 결국은 경영 관리의 고도화를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대 이익 창출이든 또는 공동체의 어떤 번영을 지향하든 우리가 이 고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 이제 고객 가치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죠. 종국적으로 우리가 경영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고객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객 가치, 즉 고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를 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경영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 퍼스널 컴퓨터, 즉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확산되었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과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죠. 모든 일상이 바로 이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영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지향해야 되는 것도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지향할 수 있는, 즉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까를 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다음은 이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 즉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이 만들어내는 여러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온오프라인 상에서 만들어지는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O2O라고 하는 개념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O2O,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경영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온라인의 데이터는 물론이요, 오프라인의 데이터 또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늘 경영 전략 수립에 몰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 기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이 메타데이터 혹은 스키마라고 하는 기본적인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뭐 상세하게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데이터 웨어하우스, 즉 이 서버를 관리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통합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는 이 DBMS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서 우리 서버를 관리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법입니다. 즉 스키마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 즉 스키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DBMS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어떤 대량의 빅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타데이터도 언급이 한번 되었었죠. 즉 서버에 관리되고 있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하나하나 접근하기 위해서는 액세스 속도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빠른 접속, 우리가 검색한 것들이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키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술 산업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CRM이 나오죠.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자, CRM의 목표가 뭐여야 될까요? 고객을 잘 관리하자라고 하는 관점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 고객 유지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CRM입니다. 기업의 데이터, 즉 서버를 관리하는 여러가지 솔루션에 CRM을 비롯해서 ERP, 전사적 자원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SCM, 즉 공급사슬 관리입니다. 공급사슬 관리와 ERP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외부 협력업체의 어떤 그 접근 권한을 DBMS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SCM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MIS 또는 CRM 혹은 TPS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CRM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고객 유지에 포커스를 맞춘다. 즉 신규 고객 한 명을 창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할 겁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을 더 효율적, 효과적 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목표인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기업 관점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자, 다음은 데이터 웨어하우징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나옵니다. 즉 서버죠. 우리가 이 논리적 구조인 스키마를 통해서 DBMS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러한 데이터,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있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종목적으로는 무엇을, 즉 고객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경영의 한 목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다음은 기술환경 측면에서요. 가트너가 선정한 10대 미래전략 기술 트렌드가 나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라고 용어가 상용화 되기 전에는 단순하게 데이터,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우리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어떤 기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한다면 미래 사회로 점차 갈수록요, 우리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 IoT에 더더욱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즉
IoT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하죠. 즉 인터넷을 통해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람이 개입되지 않죠. 즉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 클라우드도 나오고 IoT도 나오고 뭐 만물 인터넷 등도 나옵니다. 앞으로 뭐 세부적인 내용은 쭉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IoE라고 하는 것은 everything의 약자였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히 사물을 연결해 주는 것이 IoT였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모든 것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물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의 확산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빅 인사이트 그리고 빅 브라더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빅 인사이트라고 하면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뭐 번역을 굳이 하면 통찰력 정도로 하겠죠. 근데 영어 그 자체의 의미를 보셔도 인 내부죠. 그죠? 그다음에 사이트 본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겠다? 종합적으로는 고객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객의 마인드를 읽어내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빅브라더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빅브라더. 우리가 CRM에서 이 하나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하는 용어가 바로 이 빅브라더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정보의 그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어떤 관리 권력을 우리가 빅브라더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그러한 뭐 사회 체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정보, 즉 정보를 통해서 사회적 통제와 어떤 그 모순점 이런 것들을 간파해내고 뭐 조금 예를 들면은 뭐 노동 시간이나 뭐 배급량 또 분배의 문제이겠죠. 실제 적절한 어떤 그 분배 또는 노동 시간 뭐 관련해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즉 빅브라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 정보의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 무엇이 있을지를 뭐 고민해보는 그런 것은 다음에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PPT에서 여러분들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정의를 알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IT에서 이 클라우드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서버죠. 개인의 PC가 아닌 기업의 어떤 그 서버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인터넷만 있으면은 실제 모든 컴퓨터에 필요한 솔루션을 인스톨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마치 인스톨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실제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지식인이라든가 또는 네이버의 뭐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클라우드의 의미는 바로 중앙 서버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서버가 아닌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중앙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뭐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따로 PPT를 많이 살펴보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적어도 IT에서 클라우드의 의미는 중앙 서버를 의미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빅데이터의 다양한 그 사업 모델들을 우리가 한번 그 빅인사이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개인이나 기업, 국가 등 이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최종 사용자, 즉 고객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엔드 유저라고 표현합니다. 이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기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빅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과학자가 되려면 과학기술, 통계, 분석력, 해석력, 창의력, 그리고 비즈니스 과정과 기획 의도의 근본적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기업에서 이 데이터 과학자들을 많이 채용하면은 기업의 목적 실현에 용이할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이터 과학자는 말 그대로 이 통계 분석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즉 통계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뜻이죠. 그렇지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통계 지식만을 갖추고 있는 통계학자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비즈니스 과정, 즉 도메인에 익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목적을 실현할 것인가, 즉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경영 실무에 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즉 고객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빅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영 학을 잘 알고 있는 바로 DA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제약자죠. DA라고 하는 것에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즉 도메인에 강해야 됩니다. 무슨 도메인? 경영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본적인 통계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 하면은 보통 이 통계 지식이나 또는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만 이 데이터 분석가인 DA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와 어떤 경영을 일체화시켜주는, 즉 비즈니스에 정통한 어떤 그 융합형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보화하고 지식화하여 이 지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영상에서 어떤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비즈니스 용어로 이렇게 해설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유능한 어떤 그 융합형 DA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와 어떤 경영의 연결고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경영 또는 어떤 그 기업의 하나의 목표 중에 분명히 하나여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퍼스널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자, 업무상 데이터, 신체 데이터, 보안 데이터, 개인 상세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로서 서로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업무상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예로 나와 있죠. 생일, 뭐 주소, 이러한 정보, 즉 비공개 의사를 표현한 응답자가 10에서 13%라고 표현되어 있죠. 개인 어떤 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이러한 정보는 우리가 공개하기를 꺼려하죠. 당연히 기업에서도 이러한 개인들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데이터, 개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신체 데이터, 뭐 키, 몸무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러한 데이터를 신체 데이터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데이터가 나옵니다. 뭐 소득 수준,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우리가 이렇게 쉽게 노출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데이터들이죠. 그 다음에 개인 상세 데이터, 개개인의 어떤 기호라든가 뭐 신조 또는 뭐 인종, 종교, 뭐 정치 색깔 등 뭐 다양한 것들은 하나의 데이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퍼스널 빅데이터라고 하는 의미로서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라이버시 문제 앞서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개인들의 그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많은 법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면서 기업에서는 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겁니다. 자, IT 솔루션의 최종 단계 보안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국적으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경영 활동에 활용을 하되 마지막으로는요, 이 보안 문제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향후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일상화될수록 종국적으로 보안 문제가 어떻게 해결 잘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AI 시대의 빅데이터의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시대 빅데이터의 목적,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활용도를 모색해 나가는 것에 데이터 분석가인 DA, 즉 경영을 잘 알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엇을, 즉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잘 함으로써 경영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ICT 주도권이 데이터로 이동하면서 공간, 시간, 관계, 또 세상을 담는 어떤 데이터가 미래의 경쟁력과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분명히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어떤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것은 개개인의 능력, 즉 DA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능력을 활용은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경영에서는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미래 사회의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의 목표를 최초에 처음에 우리가 이 뭐 지속적인 어떤 그 최대의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정리를 했었죠.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분명히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또 기정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근간은 무엇인가? 바로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제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그죠? 이러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용어를 떠올려야 될까? 바로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영의 목표인 지속적 이익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서 지금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한 고객이 또 실제 원하는 그죠? 어떤 그러한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영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앞서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창조적인 인간, 즉 남들과 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DT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익 창출을 뛰어넘어서 어떤 그 위대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그 방식을 계속 답습만 해가지고는 결코 기업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혁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요, 기업은 이 혁신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숙명적인 어떤 관계에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DT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그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늘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량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